지난 13일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시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이전 부시사 측이 예고대로 오는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전 부지사 재판은 즉시 중지됩니다. 따라서 24일 예정된 이전 부지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거의 모든 재판이 속도를 내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인데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주였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1년여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화영의 구속기간 만료는 13일 밤 12시였는데 이날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화영의 1심 구속기간은 1년 6개월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로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대체적인 법조계의 분석과 해석은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 번복해왔던 이화영의 패착이다라는 게 대체적 분석과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화영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엔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피고인 측은 신청 후 3일 안에 기피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 지연이 이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로 기각이 가능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소송 지연이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이전 부시사 측이 예고대로 오는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화영 재판은 일단은 즉각 중지됩니다. 따라서 24일 예정된 이화영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재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 이화영 역시 여기에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거 요즘 다른 사건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이를 줄여 자통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판 절차가 자꾸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갖 꼼수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국보법 사범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피 신청 같은 이른바 재판 지연 전략을 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서 이들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는데요. 또한 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지난 8월 16일 대법원은 이 역시 최종 불허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의 취지는 원론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용률을 높일 경우엔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악의적인 반복 신청 현상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신청자 2명이 반복적으로 500건이 넘는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 지연 등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증가하면
법관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해 왔고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화영 측이 오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인 것인데요. 문제는 이재명 또는 그 관련자들이 재판 지연 전략을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데 지난 9월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 논란이 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서면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는 기본이거니와 조서에 서명 날인도 않고 조사를 끝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엄두도 못 낼 그런 사법 무시 행위였습니다. 자,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참 특이한 장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본인은 수사에서 함구로 일관하고 있고 이화영은 갖가지 구실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화영이 인정하자 갑자기 이화영 아내가 난데없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민주당은 협박 조작 수사라며 연좌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이어지면서 한 달 넘게 재판을 파행시켰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검찰의 이재명 소환 조사 하루 전날 이화영은 결국 검찰 진술이 허위였다면서 진술을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묵비권의 진술 번복 등의 상식 밖의 사법 방해가 벌어졌고 이제는 급기야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습니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아시죠? 쌍방울 대북송금을 증언한 사람은 이미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묵비권에 가까운 침묵을 하고 이화영이 자신의 진술을 호떡 뒤집듯 뒤집는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무죄가 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재명 본인도 이화영 본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런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